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즉 SDLC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론은 사실 나와 있듯이 일련의 규칙이나 원칙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중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워터폴, 애줄, 린이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법론은 나름대로 고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떠한 것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프로젝트의 유형이나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팀 규모 이러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워터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건데요. 이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이죠. 물론 오늘날까지도 많이 실행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 이 모델은 말 그대로 워터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각각의 단계가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앞에서 살펴본 SDLC와 거의 어떤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개발 프로세스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뒤로 되돌아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어떤 바톤을 넘기기 전에 어떤 그 현재의 자기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모두 끝내야 하는 릴레이 경주. 예를 들어 400m 릴레이다 그러면 100m씩 나눠서 뛰는데 두 번째 주자가 첫 번째 주자가 뛰어야 될 부분을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간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물론 돌아가서 뛸 수는 있지만 경쟁에 뒤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깨진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이 워터폴 모델에 대한 게 과정 콘텐츠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총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코딩, 테스팅, 운영에 이르기까지 SDLC와 같은 거의 유사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서 총 7개의 단계, 지금 화면에 캡처된 그림이 바로 그 7개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각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이용이 되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전체적인 어떤 개발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서 각 단계에서 뭘 얼마나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zure Software Development인데요. 말 그대로 유연하고 고객 중심의 어떤 개발 방법론이에요. 이미 Azure 방법과 유사한 방법론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2001년 이전까지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어떤 Azure Manifesto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어떤 Azure 선언을 할 때까지 공식적이지 않았는데 Azure 선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4가지 항목으로 요약이 되어 있죠. 프로세스나 도구에 대한 개인이나 어떤 individual and interaction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어떤 포괄적인 문서에 대한 working software, 후에 고객 협력이나 계획에 따라 전환에 대응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총 아래쪽의 표에는 12개의 원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심이 되어야 된다, 변화 수용 적응, 작업 소프트웨어를 자주 제공해야 된다, 협업, 동기부여, 대면 대화, 일일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정도 눈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Azure Manifesto가 어떤 원리에 입각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개념적으로는 조금 잘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Azure 선언문의 Azure 동작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Azure Manifesto를 작성한 다음에 그 창시자들,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여러 출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새로 도입하고 하면서 테스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간 뭐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애주얼에 대한 많은 의견이 등장했고, 매우 많은 인기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 이 슬라이드에 요약된 이제 네 가지 항목들인데, 애주얼 스크럼, 뭐, 린, 익스트림, 뭐,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FDD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주얼 스크럼은 말 그대로 럭비에서 스크럼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지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점을 나타내죠. 그래서 스크럼은 매일 짧은 시간 동안 만나고 반복적인 어떤 스프린트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소규모의 어떤 그 팀에 중점을 두어서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 결과물을 조정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린이라는 것은 계획이나 실행에 낭비되는 그 노력을 가능한 제거하고,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프로그래머의 어떤 오버헤드, 로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방법입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램은 이제 스크럼과 비교하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모범 사례에 대해서 더 규범적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팀이 직면한 어떤 그 특정 종류의 문제들을 보다 신중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FDD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기능별로 분류되고 계획되고 설계되고 구축된 전체적인 모델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능을 이제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링 프로세스라든지 핵심 개발팀과 지원 담당자 모두에게 어떤 필요한 상세한 이제 역할들을 이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열거한 모든 방법론 중에서 애주얼 스크럼이 아마 가장 인기가 있는 방법론일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애주얼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채택한 몇 가지 스크럼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하고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린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긴 반복이 이제 한 번 있는 워터폴 방법과는 달리 SDLC의 어떤 많은 빠른 반복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빠른 반복을 우리가 이제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프린트의 목적은 애주얼 매니페스토에서 워킹 소프트웨어 원칙을 자주 전달하는 것이에요. 스프린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2주에서 4주 사이의 어떤 특정 기간, 타임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가능한 짧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프린트 기간은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해야 하고, 이미 시작한 이후에는 가능하면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프린트 중에 각각의 이제 팀이 스프린트의 타임 박스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만큼 그냥 유저 히스토리 라고도 하는 많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프린트가 끝날 무렵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동작 가능해야 되고 제공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즉 스프린트가 항상 릴리즈로 연결되는 것은 이제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스프린트를 통해서 이 애주얼 방법론은 소프트웨어가 제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백로그가 이제 뭔지, 백로그는 이제 제품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의 역할이죠. 우선순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모든 기능으로 구성된다고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데, 이 백로그의 기능은 요구사항과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이고 반드시 즉시 릴리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은 언제든지 백로그에 추가할 수 있고, 이 제품, 이 프로덕트의 이제 소유자는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백로그의 이제 우선순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능이 우선순위 목록의 최상위에 가까워지면 이제 유저 스토리라는 이제 작은 작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유저 스토리는 어떠한 단일팀이 단일 스프린트에서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스프린트로 완료하기에는 이제 작업이 이제 너무 크다면 이것은 반드시 더 세분화해야 더 잘게 쪼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제공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유저 스토리도 이러한 규칙을 같이 준수해야 됩니다. 유저 스토리는 사용자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역할, 롤이라고도 하는데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고 그것을 소개하는 이제 템플릿이 슬라이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저 스토리를 완료하려면 SDLC의 모든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SDLC 모든 단계를 완료해야만 유저 스토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저 스토리 자체에는 이미 제품 소유자가 정의한 모든 요구사항이 있어야 하고 유저 스토리를 담당하는 팀은 이 작업에 대한 설계, 디자인을 고안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스크럼 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크럼을 하는 팀의 어떤 규모에 대한 용어인데요. 이상적으로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이상적인 스크럼 팀은 1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 뭐라고 하고 있지만 각각의 스프린트 내에서 유저 스토리를 결과로 유저 스토리를 완료할 수 있을 만큼은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크럼 팀은 매일매일 이제 스탠드업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이 스탠드업은 뭐 15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 회의라고도 적혀 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스탠드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의 어떤 그 스탠드업의 목표는 각각의 팀원이 지난번 최종 가장 마지막으로 스탠드업한 이후에 각각의 팀원이 수행한 작업이나 다음 스탠드업까지 수행할 작업, 그 다음에 스탠드업 과정과 관련돼서 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는 작업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가 이러한 이제 스탠드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들의 역할은 리포팅 또는 어떤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낭비를 최소화하고 고객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린 제조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Azure Toolkit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책 제목이 나와 있죠. 인용부호로 있는데 7가지 원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낭비 제거, 학습 확대, 가능한 이로부터 전체 최저가 옵티마이즈 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개념,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낭비를 제거한다라는 게 eliminate waste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것인데 고객에게 이 낭비라는 것, waste라는 것은 이 커스터머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관심이 없거나 고객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객의 가치라는 게 개발자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정의를 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다만 이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낭비를 제거하도록 모든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이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낭비 요소를 제거하려면 그 낭비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슬라이드에는 7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partially done work, extra process, extra feature로부터 태스크 스위칭 하는 것, 그다음에 뭔가 다른 팀 또는 이전 단계에서 개발 결과물이 도착하기까지, 내게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 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개발자의 모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체의 모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소비적인 요소들, 그 다음 결합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계속 이어지는 건데, 핵심 사항들이 계속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short 스프린트로 이제 러닝을 앰플리파이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으려면 작업 소프트웨어를 자주 짧게 더 많은 반복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개발자가 더 빨리 배우게 되고, 고객은 더 빨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가능한 늦게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의견이나 추측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항으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디시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어떤 디시전이 내려졌을 때 향후 요구사항이 변경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가능한 빨리 제공, deliver as fast as possible 이라는 고객이 피드백을 아래쪽 표에 총 6개 정도의 개념이 프레이즈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팀 역량 강화에 대한 것과 말 그대로 설명문에 충분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결성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점. 무결성이라는 건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처리할 때입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수준의 이제 무결성은 소프트웨어가 그 고객에게 어떤 그 활용성, 유용성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그런 점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optimize the whole, 전체적으로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것까지. 각각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지식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떤 디시전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화에 이렇게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3.1 섹션에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랩이 하나 있는데요. Python Development Tool.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그 PIP, 파이썬 가상 환경을 직접 경험을 하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